뭐 기본 문제입니다. 자, 2차 부등식에 해가 이렇게 나왔어. 자, 우리는 이제부터는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해석은 함수로 설명을 할 겁니다. 얘가 0보다 큰 범위입니다. 우리가 부등식을 쓸 때는 식을 항상 최고차한 개수를 웬만하면 양수로 쓰고는 싶어요. 근데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판단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얘가 아래로 볼록의 모습인지 위로 볼록의 모습인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A가 양수 그림, 음수 그림을 넣었어요. 그려봤어. 0보다 큰 범위는 어디를 말해? 여기랑 여기. 얘는 여기. 근데 해가 어떻게 있어?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해서 이 모습이 된다 이 말이 되겠네. 여기까지 되시죠? 이 모습이면서 왼쪽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오른쪽이 4분의 1이 된다 이 말이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됐어요? 우리는 요 그림인지는 확인해 가지고 요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얘를 식을 적용할 수 있겠지. 알아낸 사실은 뭡니까? 요놈의 식을 적어도 되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적어도 됩니다. 보통은 좀 빨리 가려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적고 이 식이 필요하면 식을 적어야 돼. 이 식을 가지고 나중에 뭔가를 이용할 것 같으면 식을 적어야 되고 이 식이 마무리다 하면 근과 계수 관계를 적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식을 이렇게 적게 되면 얘를 전개를 하면 a의 x제곱 플러스 4분의 1x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다시 말해서 b는 4분의 1 a가 나왔고 c는 마이너스 8분의 1 a가 나온 거네. 됐습니까? 여기까지 말을 어떻게 풀 수도 있다고?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 수도 있다고요. 두근의 합이 얼마야? 얘하고 A의 합. 합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이 됩니까? 이 식하고 이 식은 똑같은 식이야. 두근의 곱 A분의 C가 두근의 곱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이 식하고 이 식이 똑같은 식입니다. 됐어요? 근데 얘는 식을 적어가지고 전개를 해서 비교를 한 식이고 얘는 바로 근과 계수 관계를 풀었기 때문에 얘가 좀 더 빠르긴 합니다. 여기까지서 마무리하려면 요놈을 쓸 거야. 알겠네? 관계는 없습니다. 이 정도는 관계가 없어. 식이 엄청나게 많이 줄진 않았어. 둘 중에 어떤 걸 사용해도 돼요. 알겠죠?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아낸 사실 중에 하나는 A가 양수라는 사실은 이건 꽤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건 중요한 사실이야. 해를 적을 때 마무리할 때 꽤 중요한 사실이야. 이렇게 A가 양수라고 적었더니 B도 양수가 되고 C는 음수가 되네요. 그리고 식을 이렇게 만들었네요. 거기서 본 식이잖아요. 방정식에서 봤던 식입니다. 식이 요놈이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진아야. 방정식에서 우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해가 역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해의는 뭐가 나온 거야? 얘의 역수. 정신 차리고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2 역수 마이너스 2r 얘의 역수 4가 되겠지. 요놈의 두근의 끝값이야. 끝값은 마이너스 2하고 4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 끝값만 갖고 우리가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부등식의 정확한 모습을 알고 있어야겠지. 현재 APC가 양수라고 음수라고? 음수라고요. C는 음수라고.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바뀔 거야? 위로 볼록인 모습으로 바뀌겠다. 이 말이 되겠네. 하나는 마이너스 얘의 역수 마이너스 2가 되고 얘의 역수 4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0보다 큰 범위는 이쪽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부터 4까지가 답이 나온다 이 말이야. 까지 됩니까? 자, 이 풀이를 요놈을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말해서 b 대신 4분의 1 넣고 c 대신 이걸 집어넣어서 풀어도 답은 나와. 헌데 마찬가지야. 부호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 이렇게 풀어야 조금 더 빨리 간다 이 말이야. 식의 구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우리가 특징을 판단하고 있어야 빨리 가기 때문에 2차 부등식 같은 게 일단 최고차는 계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식의 모습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의 특징을 이용하면 문제를 좀 편하게 풀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본식이야. fx 그림이 나왔고 식이 바뀌었지. 조건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조건이 바뀌었어. 정신 차려. 유성아, 요놈의 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근데 식은 누가 나온 거야? fx가 나온 거잖아. 조건이 바뀐 해가 이렇게 나왔어. 이 표현은 선생님 뭐라고 했어? 조건이 이렇게 나오면 표현이 이렇게 나오면 잘못된 표현이라고 했잖아. 뭐가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어? 모르겠지. 정신 안 차리는데. 진아야, 뭐가 잘못됐어? 진아야, 빨리 대답 안 해. 시간 없어. 와, 피읍. 뭐가 잘못됐어? 정말 슬픕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시험 보는데 조건이 이렇게 나오면 해의 표현도 조건이 그 조건으로 해를 작성해 달라라고 했잖아.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복습을 안 하거나 이해를 못 했거나 이해할 때까지 똑같은 것만 너희들한테 공부도 안 하고 복습도 안 하고 어떻게 하냐. 너 말이야 너 잘린다 했잖아. 나 곱셈공식 외웠냐? 해의 표현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럼 요 시계를 어째야 돼? A를 빼서 2로 나눠줘야 된다고요. A를 빼서 2로 나눠줬더니 A를 빼서 2로 나눠줬더니 A를 빼서 2로 나눠줬더니 A를 빼서 2로 나눠줬더니 모습이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됩니까? 그래서 fx가 0보다 f 뭐가 0보다 작은 것이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지. 그럼 요 놈을 그대로 우리는 fx다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왜? 이제 이 조건이 다시 x로 바뀌었다 이 말이지. 그럼 이 x하고 이 x는 다른 x입니다. 얘랑 같은 거야.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돼? 그대로 x가 들어가면 fx 이 모습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얘를 너희들이 헷갈릴 줄 모르니까 t로 바꾸겠어요. t로 바꾸면 얘가
t가 0보다 작은 해가 t가 2분의 1-a보다 작거나 t가 2분의 9-a보다 크다라는 식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방정식에서 나오고 부등식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순한 문제야. 단순한 문제라고. 단순한 문제를 너희들한테 좀 어렵게 주려고 조건만 달리 해준 거라고. 하지만 쉽다고요. 근데 ft가 0보다 작은 걸 풀어봤더니 이쪽하고 이쪽이야. 다시 말해서 요놈이 얼마가 되는 거야? -1이고 요놈이 3이 되면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결론적으로 a는 3 이 나오는 거라고. 이해되니? 이해돼? 조건이 달라지면 우리는 해의 표현을 그 조건대로 써주는 게 좋은 표현이다고. 좋은 표현이야. 이게 틀렸다는 아니야. 잘못된 표현이란 말은 선생님이 이 표현은 좋지 않다란 말이야. 우리한테 좋은 표현은 조건대로 써주는 게 좋은 표현이라는 거야. 그래야 그대로 이용할 거든. 엄마 이해되니? 이해됐어? 이런 문제는 꽤 잘 나오는 문제고 100% 맞춰야 되는 문제야. 두 줄이면 끝나잖아. 두 줄이면 끝나잖아. 그건 이해했어? 못했어 저 씨. 발 fx의 0보다 크다의 해가 사이범위네요. fx가 0보다 크다의 해가 사이범위야. 그래프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 거라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가 됐고요. 이러한 모습이고 여기가 -3이고 1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요놈이 지금 fx야. F2 보입니까? F2 보여? 여기서 F2 보여? 2는 얘가 1이니까 2는 요 정도 있겠죠. 그럼 F2는 어디 있냐면 여기가 F2가 있어요. 여기가 2가 있으니까 F2가 있으면 항상 2,F2를 생각을 하겠지. F2가 나오면 2,F2 요 점이 2,F2야. 그래서 요놈의 y좌표가 F2가 되는 거라고요. 되니? 여기까지 이해돼서 F2를 그래서 나는 그냥 F2를 신경 안 쓰기 위해서 요놈을 K라고 놓겠습니다. K라 나왔어. 여가 2가 되면 요놈 얼마가 되겠어? 유성아 얼마니? 여가 2야. 여기 얼마야? 돌아버리겠네. 돌아버리겠어. -4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F 조건이 불편해졌어요. F2가 요놈보다 더 크다. F2보다 크다. F 뭐가 F2보다 크다의 해가 나왔다고요 지금. 제인 답 어떻게 써? 아니 지금 F2가 이거라고 지금 답이 나왔어. 어떻게 쓰라고? 봐봐 아는 게 없어. 요놈이 요놈보다 크다. -4하고 2는 누가 2x-1이
백날 적어보니 못하니. 이해를 못하는데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 그럴 때 그림 그리고 있냐? 네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나와야 돼. 이해 안 되면 쓸 필요가 없지. 복습도 안 되는데. 조건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어 내가. 그대로 적을 건데. A4보다 크다.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등호 있다. 정리만 해주면 된다 이거지. 그냥 단순한 문제라고. 간단한 문제야. 조건 바꾸는 문제는. 이러한 식을 너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거기에 약간씩 뭔가가 추가가 되고 있는 거라고요. 이런 유의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것들이 쌓여야 좀 더 복잡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 했습니다. 이해했어? (25번) 볼게요. 이 창의 개수가 음수인 이차함수 그래프가 있어요. 직선이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을 그대로 내가 여기까지 설명한 거야. 그 두 점의 y좌표가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11이래요. 이상하지? 뭐가 이상한 거야? 우리는 2차 함수의 그래프에 해를 구할 때 y는 fx, y는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y를 제거해서 x의 식으로 만들어내. 보통 x를 제거하지 않고 y를 주로 제거한다고. 이유는 식이 y는 fx, y는 이거니까 이 y fx와 이 y 이것이 같다고 문제를 풀 거라고. 그러다 보면 해가 뭐가 나오냐면 x좌표가 나오게 돼 있어. 기본적으로는. y좌표가 나왔다는 것은 x좌표를 얼른 구하라 이런 소리야. 뭔만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돼? 함수의 그래프를 구할 때 우리가 x좌표를 먼저 구하는 이유가 y가 제거가 되다 보니까 x좌표가 먼저 등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굳이 그렇게 안 풀 수도 있다는 소리고,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x좌표를 먼저 구한다고. 근데 x표가 안 나왔어. 안 나왔다는 소리는 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라 이 소리가 되겠지. 근데 이 점은 직선이 다 나왔어. y가 마이너스 1이 되게끔 x를 설정을 하라는 소리가 되겠지. 설정을 하라 이 소리가 되겠지. 얘를 보면서 좌표가 나왔어요. 그렇다는 말은 우리는 이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에 교점에 해가 나와 있다 이 말이 되겠고, 질문은 뭐야? 요 식을 정리를 하면 요것이 좀 보기가 편할 수도 있어요. 요 말이잖아 지금. fx가 요것보다 더 크다. 요것보다 더 위에 있다. 의 x 값을 구하시오라는 말이 되겠지. 됐니? 그래서 자, 연립부등식은 우리는 항상 뭘 이용해서 풀 거냐면 수직선을 이용해서 풀 겁니다.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줘야 돼. 공통 부분을 찾아줘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나온 거야? 역으로 나온 거야. 식을 알려주진 않았고, 식을 정확하게 알려주진 않았고, 얘의 공통 범위의 해를 알려주고 얘네들을 구하라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보고 추론을 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하나의 해가 아까 나왔잖아. x가 뭐 아까 4분의 1보다 작다 뭐 이거 나왔지. 나오면 요놈을 가지고 하나의 식을 만들어냈어. 근데 지금은 연립부등식의 해니까 이 해를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왔는지 생각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됩니까? 첫 번째 식은 크다야. 최고창은 양수고. 크다니까 바깥 범위, 작다니까 사이 범위.
그러니까 그림이 이건 100% 이건 그냥 내가 막 그리는 거야.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 하나는 바깥 범위, 하나는 사이 범위. 그래서 공통 범위를 구해 보니까 여기가 나오더라.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그래서 거꾸로 지금 문제가 나왔다 이거지. 초록색을 먼저 그리고 나서 노란색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오라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는 1 또는 3이 나왔고 1부터 2까지가 하나 나왔고 하나는 3이 나왔어요. 얘를 가지고 우리는 요 원래 그 전에 있는 놈을 생각을 해보시오 이 말이 되겠지. 여기까지 되니? 3이 어떻게 나왔을까 생각했더니 3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었단 소리지. 3은 어떻게 나왔을까 봤더니 3이 이렇게 가버리면 공통 범위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3은 분명 이렇게 갔을 거야 왼쪽으로. 됐니? 그리고 이 안에 1, 2가 무조건 있어야겠지. 이 범위 안에 1, 2도 있고 3도 있어야 돼. 됐니? 그럼 방법은 몇 가지가 있긴 있어. 첫 번째는 바깥 범위니까 바깥쪽에 바깥 범위 안에 1, 2, 3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는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하나는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고 하나는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내가 다 시도를 해보긴 해야 돼. 근데 그 중에 가능성이 제일 많은 거를 먼저 시도를 하자 이거지. 나는 이거일 것 같다는 거지. 이거일 것 같은 거지. 이거일 것 같다 이거지. 두 번째는 그러면 사이 범위니까 요거랑 요거랑 얘도 얘가 다 들어가 있어야지. 두 번째 그림이 무조건 요런 식이 나와야 돼. 요런 느낌으로 나와야 된다고. 두 번째 그림을 그렸더니 요렇게 그리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범위가 여기도 나오고 요 점도 나왔다 이 말이 되겠지. 첫 번째 해가 1, 3이 나왔고 두 번째 해가 첫 번째 하고 2, 3이 나왔고 첫 번째는 1, 3이 나온 거야. 그러면 근각계수 관계로 우리는 A, B, C를 다 구할 수 있다. 이거 되지. 비읍 눈가리 이건 추론을 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러면 식의 구조를 좀 이해를 하고 식의 구조에 따라서 해를 구할 수 있는 생각인지 아니면 전혀 식은 의미가 없는 건지. 현재 최고차항 계수가 1밖에 없어요. 식은 A, B, C는 중요한 게 아니야. 없는 거라고 해. 양수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를 가지고 우리는 추론을 하고 A, B, C를 구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되니? 이런 것은 누가 알려주지도 않아. 왜? 너희들이 해봐야 되니까. 근데 내가 알려주는 거라고. 워낙 죄인이 많아서. 어제 큰 죄인이 알지? 큰 죄인 알아 어제? 모르냐? 큰 죄인? 몰라? 무기 떴어 무기.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자, 29번 가겠습니다.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다음 중 옳은 거를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현재 그림에서 아는 사실, 2차 방정식에서 아는 사실은 최고차항이 1이고요. 상수항이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문장을 읽어봤더니 잘 들어요. 절대값이 나왔습니다. 두 군의 절대값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두 번째는 알파 베타의 범위가 나왔어요. 방정식인데 방정식 문제가 눈가리 너 진짜 피읍까지 올려줬더니 어디까지 또 내려가려고 그래? 싸대기. 자, 다시 방정식인데 근의 절대값 형태가 나왔어. 부호적인 생각을 좀 해달라 이 소리야. 두 번째는 근의 범위가 나왔어. 그 범위가 잘 보이게끔 표현을 해봐라 이런 소리야.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소리입니다. 알겠니?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어달라 이런 소리야. 다음 중 옳은 대로 고르란 말은 얘의 그림을 우리가 믿을 만한 놈은 요놈 두 개만 믿고 그림을 그리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어. 얘만 믿고 그림을 그리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도록 그려라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랬을 때 이 조건이 맞는 조건인지를 생각을 해 보시오라는 거야. 뭐 갖고 문제를 풀 거라고? 요놈의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요. 이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아는 사실을 뭘로? y절편이 1이고요. 피읍 x제곱이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x제곱이 나왔단 말이 무슨 말이야? 실근 x제곱이 실근하고 뭔 상관이야? 2차 방정식. 고마워. 앞에 나와 있는 말이고. x제곱이 나왔단 말은 뭔 말이야? 전지 양수 좋았어. 잘했어. 또 그건 아까 내가 설명한 거. 양수 좋았어. 그 다음 죄인 x제곱은 뭐야? x제곱이 뭐냐고. 뭐? 알파의 제곱. 전혀. x제곱이 나왔다는 말은 폭이 나왔다는 소리야. 그래프에 x제곱이 나오면 폭이 나온 거야. 이 그래프 모양이 다 똑같이 생겼어. x제곱으로 생겼어. 됐니? 우리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 y절편 2를 지나는 폭이 x제곱인 놈을 그림을 그릴 거다 이거지. 폭이 x제곱인 놈 한 칸, 한 칸, 두 칸, 네 칸 요러한 그림을 그릴 거다 이 말이야. 알았니? 폭이 나온 거라고 했어. 그럼 그림이 P가 지금 안 나왔네. P가 안 나왔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축이 안 나왔다는 소리야. Y절편 나왔고 폭은 나왔는데 축이 안 나왔어. 이게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니? 여기까지 돼. 근데 얼마를 지나? 1이라는 점을 지나야 돼요. 자, 일단은 X축을 지워버릴 거예요. 일단 아직은. 그림이 지금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야 지금. 그리고 아는 사실이 지금 여가 1이다는 사실만 알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여기다 무엇을 그릴 거야? X축을 그릴 거야. X축을 그릴 거야. 그러면 X축이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유성아, 돼,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다니까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지? 되니? 이렇게 그리면 왜? 서로 다른 실근이니까 이거 안 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내가 그렸다면 이렇게 그렸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칸이야? 몇 칸이야? 한 칸.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칸이야? 한 칸이 돼야겠지. 그럼 요놈 x좌표가 1이라는 사실을 알았지? 여기까지 되니? 1이라는 사실을 알 때 여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이제? 얘가 더 아래로 내려가야겠지. 지금 이때 교점이 1,0이라고 해.
얘가 더 아래로 내려가면 1이라는 점이 어디로 가겠어? 이렇게 가면 1이 여기에 있겠어? 여기에 있겠어? 사이에 끼어 있겠어? 바깥쪽에 있겠어? 사이에 끼어 있겠지. 상식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여가 1일 때 여가 1일 때 여가 1이야. 됐니? 요만큼 가면 요놈이 1이면 요 간격은 1보다 작겠죠. 요게 1이면 요 간격은 1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림이 요러한 그림 두 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빨리 판단을 해달라, 이런 요구야. 이 문제의 요구가 이런 그림이라고. 지금 조건에서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데 y절편 1이 나왔다. 그럼 그림이 요 그림까지가 그려져야 된다 이거지. 요 두 개를 보고 문제를 풀 거라고. 기억. 두 근의 합하고 절대값 합이 같다는 것은 알파 베타의 부호가 같냐 이 소리야. 부호가 같죠. 오른쪽은 양수 음수. 두 번째는 알파가 0부터 1 사이면, 하나의 근이 0부터 1 사이면 가정이잖아요. 베타는 1보다 크다. 요 그림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참이 되겠지. 참이 됩니다. 제곱의 합은 2보다 크다. 제곱의 합은 2보다 크다. 클 것 같아, 작을 것 같아? 제곱의 합은? 네, 물어봤잖아. 클 것 같냐고 작을 것 같냐고 물어본 거야. 그럼 찍으란 소리야. 작. 작을 것 같아? 네. 아니, 찍을 때는 가능성이 더 높은 걸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찍을 때는 가능성이 더 높은 걸 찍어야지. 이렇게 됐어. 아, 그럼 어쩌겠냐. 얘는 0부터 1 사이에 있어. 얘는 어디 있어? 저 멀리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이해되니? 더 크면 이보다 더 클 것 같다는 거야. 왜? 내가 역수할 때 수직선 그리라겠지. 이리 체크하라 하겠습니다. 선생님 알려준 걸 복습을 해야 돼. 되니? 복습을 해야 돼. 그래야 남어. 1부터 0까지 하고 1부터 무한대까지 하고가 짝입니다. 대응관계, 역수의 대응관계. 알겠니? 그럼 이해돼서? 그러면 이쪽은 좁으니까 조금씩 움직이지만 이쪽은 팍팍 움직이는 거야고. 물론 알파 베타가 역수는 맞네요. 두 근의 곱이 1이니까 역수가 맞아. 됐니? 그럼 찍을 때 이쪽은 천천히 내려가는데 이쪽은 팍팍 올라간다. 그러면 이보다 클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해되니? 큰 거 하나만 더 해줄까? 얘가 이렇게 가다 보면 점점 알파 베타가 1하고 붙겠지. 알파 베타가 1로 붙겠지. 곱이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요놈이 중근이야. 예를 들어서 이 중근. 알파 베타 같아. 그럼 알파도 1, 베타도 1이지. 그럼 제곱의 합은 2가 되겠지. 그것보다 더 내려갔다는 소리잖아. 이해되니? 더 내려가는데 오른쪽은 1보다 조금 내려갔고 왼쪽은 내려갔고 오른쪽은 1보다 좀 더 많이 올라갔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생각을 하고 찍으면 조금 편안하게 찍을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되니? 그래, 안 그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우리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뭐 다른 방법도 있어. 다른 풀이 방법도 있어. 산술기야. 아니, 산술기야. 뭐야? 죄인 산술기야. A. 제곱 플러스 아니, A 더하기 B. B. 네, 크거나 같다.
정신 안 차려? 산술은 덧셈적인 이 말이야. 산술은 덧셈적인, 기하는 곱셈적인 이런 뜻이야. 덧셈의 평균, 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여가 있습니다. 산술 평균은 덧셈적인 평균, 기하 평균은 곱셈적인 평균. 두 개를 곱해서 루트 씌운 게 기하 평균이야. 그럼 얘를 산술기하를 그대로 쓰면 2배, 이가 오른쪽에 있는 게 좀 편해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때 등호가 어떨 때 성립하냐면 알파랑 베타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등호 성립 조건. 어떨 때? 등호 성립 조건은 알파랑 베타랑 같을 때 성립하는데 알파 베타가 같다고 해서 안 같다고 해서 안 같다고 했지. 그래서 얘는 등호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알파 베타는 1이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등호가 이렇게 빠진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얘가 2가 된다 이거지. 이유는 뭐라고? 알파랑 베타랑 다르기 때문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2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크다가 되는 거지. 요게 2학기 때 배우는 개념이라서 쌤이 찍으라고 말을 한 거야.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면서 찍을 수 있다고. 알았니? 됐습니까? 이거 말고 다른 풀이 방법도 있어. 2차식으로 넘어가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딱 봐도 근각 해석한 게 곱셈 공식의 변형 같잖아. 이래 되겠지? 됐습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뭐야? 마이너스 P니? 그럼 요는 뭐가 돼? P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지? 마이너스 A분의 B 빼기 얼마야? 2가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지금? 근데 P가 뭐였어? P가 의미하는 게 뭐야? 축하고 관련이 돼 있니? 축이 뭐야 축? 마이너스 2분의 P가 축이죠. 축이 여기에 있어. 여기 있는데 누구보다 크게 보여? 1보다 더 크게 보이잖아. 얘가 1보다 크다고요. 되니? P는 그래서 마이너스 P가 자, 요게 조금 너희들이 힘들 수 있으니까 우리는 P를 뭐라고 볼 거냐면 둘 중에 사실 대칭적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봐도 돼. 됐어? 그러면은 요거 축을 적점합시다. 축하고 연관성이 있는 게 판별식입니다. 축하고 연결성 게 판별식이야. 얘를 판별식을 적으면 P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래서 P제곱이 4보다 크다는 식이 나와요. 판별식이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얘가 4보다 크니까 얘가 결과적으로 2보다 크다는 결과가 나오기는 한다 이 말이야. 이해되니? 너희들이 이 문제를 보고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겠다 그러면 기억력이 좀 더 빨리 갈 것이고 수식으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풀었을 거라고. 알겠니? 알겠어? 다음. 자, 이 문제는 부등식에서 거의 100% 나오는 문제니까 연습을 해서 꼭 맞추기 바랍니다. 부등식이라고 파트가 들어가면 이 문제는 거의 100% 나와. 그래서 뭐 이번 시험 나온다는 장 장담 못 하겠지만 100% 나와. 단 누구는 쉽게 풀고 눈깔이 정신 차려. 눈깔 정신 차리라고. 싸대기 좀 때려줘. 잘 봐. 잘 봐. 문제의 특징부터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의 특징을 판단해야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가 되겠지. 2차 방정식입니다. 근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근을 알려준 게 아니라 양수가 되도록이야. 근을 알려주면 방정식이야. 양수가 나왔다는 것은 눈가리 엉덩이 빼고 넌 서서 들어 서서 내 거 물 좀 줄까? 이거 더러워서 바로 잠이 깰 건데. 그러니까 근데 눈가리 풀지 말라고. 얘도 2차 방정식입니다. 한 근이 이거랑 이거의 사이에 있고 다른 근은 요거 사이에 있지. 얘도 뭐가 나온 거야? 범위가 나온 거야.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여기 사이에 있다고 했어요. 범위가 나온 겁니다. 자, 방정식, 문제는 방정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근이 뭐다고 알려준 게 아니라 뭐뭐의 범위가 나왔다 이 말이야. 이 문제는 방정식 문제가 아니야. 손다. 보고 있어? 손 달아서 손 보고 있는 거야? 이름 바꿔 그러면 발다로. 발다 괜찮다 발다. 정신 차려. 2차 방정식에 해의 범위가 나오면 방정식 문제가 아니야. 방정식에 해의 범위가 나오면 부등식 문제입니다.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꼭 그래프로 풀어야 돼요. 2차 방정식에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문제도 2차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최대값 최소 문제가 있었잖아요. 범위가 주어졌을 때 함수 그래프로 풀었듯이 방정식에서도 해가 범위가 나오면 다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 그래프를 이 상황에 맞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무엇을 이용할 건지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니? 됐어? 그래서 두 번째 문제부터 풀어줄게요. 자, 2차 방정식이 한 근이 요거 사이에 있고 다른 근은 요거 사이에 있다. 2차 방정식 두 근이 한 근은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있고 한 근은 3하고 5 사이에 있네요. 요 말이네. 요 말이잖아 지금. 여기까지 되니? 됐어요? 그러면 요 그림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항상 너희들이 이런 유형 문제 잘 풀려면 내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잖아. 이 상황에 맞게 그림을 그리라고 했지. 그럼 이 상황에 맞는 그림이 있고 안 맞는 그림이 있을 거라고. 이 상황에 맞는 그림과 안 맞는 그림이 있을 거라고. 그럼 그 경계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현재 그림은 상황에 맞는 그림이야. 상황에 안 맞는 그림을 가볼게요. 이렇게 되면 상황에 안 맞는 그림이야. 다시. 요 그림은 상황에 맞는 그림이야. 요 그림은 상황에 안 맞는 그림이야. 이해되니? 그럼 얘하고 얘의 차이점이 뭔지를 볼 줄 알아야 돼. 얘하고 얘의 차이점.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얘는 맞는 그림이고 얘는 안 맞는 그림이잖아. 그러겠지? 눈에 들어온 놈이 누구야? 유성아, 누가 눈에 들어오냐? 만나는 부분이 뭐냐? 3이 보여야 됩니다. 얘는 되는 그림이고 얘는 안 되는 그림이야. 되는 그림과 안 되는 그림의 경계야. 3이 보여야 된다고. 그래서 얘하고 얘는 3을 넣었을 때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야. 3을 넣으면 음수가 나와야 됩니다. 되니?
한 번 더 해볼까 유성아? 정신 차리라. 얘는 되는 그림이야. 얘는 안 되는 그림이야. 안 된다는 거 이해돼? 얘는 안 되는 그림이고 얘는 문제가 되는 그림이야. 어? 뭐가 보여? 정신 안 차려? 생각 좀 하고. 얘는 되는 그림이고 얘는 안 되는 그림이야. 되는 그림과 안 되는 그림 차이점이 뭐냐? 마이너스 2가 보여야 된다고.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돼? 얘는 되는 그림이고 얘가 안 되는 그림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양수가 떨어져야 되고 0을 넣으면 음수가 떨어져야 되고 3을 넣으면 음수가 떨어져야 되고 5를 넣으면 양수가 떨어져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자, 이 그림에서 음수 값이 존재를 하잖아, 무조건. 음수 값이 존재한다. 양수 그림에서 음수 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해가 무조건 있는 거야. 양수 그림에서 음수 값이 있다는 말은 무조건 해가 있다는 말이야. 그럼 해가 있다. 해가 있다는 말은 무슨 근이 있다? 실근이 있다 이 말이야. 실근이 있다는 말은 판별식을 써야 되는데 얘는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게 된다 이거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왜? 음수값이 존재하면 무조건 두 근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는 f-2가 양수고 f0은 음수고 f3은 양수고 f3은 음수고 f5는 양수다. 이 네 개로 풀 거야. 자, 이런 유가 나오면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판별식, 함수값, 축 세 가지를 생각할 거야. 그래프를 그려가서 방정식의 근의 위치를 판단해 주라. 방정식에서 근의 위치를 판단해 주라. 근의 범위가 나왔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생각할 거야. 판별식은 x축과 만났냐 만나지 않느냐. 함수값은 어떤 점을 기준으로 이 값을 넣었을 때 양수가 되느냐 음수가 되느냐. 축은 움직여가지고 축의 위치가 판단이 되느냐 안 되느냐야.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축이 지금 그림 비율은 안 맞아. 축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왼쪽으로 빠질 수 있어. 현재 비율이 안 맞아서 그래. 마이너스 2, 0하고 3하고 5가 이 3하고 5가 비율이 이 정도로 가야 정상이야. 그러면 축이 지금 그림이 요렇게 되면 축이 빠지진 않겠네요, 실은. 축의 위치는 사실 이 문제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만 보이냐면 요 x절편이 지금 마이너스 2와 0 사이 움직이고 3하고 5 사이 이것밖에 안 움직여. 얘가 이렇게 벗어나지를 못해. 판별식이 의미가 없어. 가더라도 0, 3에 걸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요 네 가지만 하면 돼요. 근이 사이에 끼어 있다. 이 문제가 제일 쉽게 마무리 될 거고 세 가지 중에 함수값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끼어 있으면 여기까지 되니? 돼서 두 번째 문제 32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이 이것도 서로 다른이라 했어요.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어야 돼요. 내가 뭐라 했어? 되는 것과 안 되는 그림을 두 개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했지? 얘는 되는 거. 현재 P. 얘는 되는 거라고 안 되는 거라고? 되는 거. 얘는 되는 거. 안 되는 거. 왜 안 돼? 1과 3 사이에 없으니까. 없는 놈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얘하고 얘는 차이점이 뭐야? y를 네? y를 마일
마일을 몇 번 한 거야? 남자친구야? 마일을? 아니 마일이 마일이야 이제? 진아야, 네가 도와줘. 마일 지나 아니 요거랑 요거의 차이점을 모르면 문제를 어떻게 푸냐? 마일 한근이 마일보다 작은지. 위에서 했다. 위에서 했어. 네. 한근이 마일보다 큰지 어떻게 알아, 네가? 근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아니 조금 전에 했잖아. 마일을 넣으면 위에가 걸려야 돼. 함수값이 함수값. 양수해야 된다고. 경계를 지나면 요거라고. 요거는 안 되고. 요거는 안 되고. 요거는 되고. 이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이거는 어느 점을 경계를 지난다는 것은 함수값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고. 오른쪽도 마찬가지지. 요거 3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두 개는 판단이 됐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요놈을 fx로 놓으면 f-1은 양수이고 f3은 양수야. 됐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해. 이렇게 되는 것만 된다고 해. 됐어?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가? 이렇게 될 수도 있네. 양수는 양수잖아.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럼 요거랑 요거의 차이점 뭐야, 유성아? 요거랑 요거의 차이점. 빨리, 어, 어, 그러면 이 문제에 만족하려면 등호는 등호 없이.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서로 다른 때문에 그랬습니다. 서로 다른 진아야 뭐? 서로 다른이 사라졌어. 두 실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두 실근하면 어떻게 해야 돼? 판별식 D가 0이 들어가 안 들어가? 두 실근하면 들어가 안 들어가? 등호 들어갑니다. 두 교점하면 들어가 안 들어가? 두 교점은 안 들어갑니다. 두 근은 들어갑니다. 중근까지 두 근이야. 두 실근 중근까지. 그래서 판별식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두 가지 되면 이렇게 되는지 알았더니 문제는 어떻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양수지. x절편 두 개 있지. 둘 다 만족을 하는 거지. 됐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 다시 말해서 요놈이 끼어 있어야 된다가 축입니다. 축 얼마야? x는 마이너스 k가 얼마부터 얼마 사이?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여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사이는 등호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해줘야 된다. 근데 이 순서가 보통은 첫 번째가 판별식이고요. 두 번째가 함수값이고 세 번째가 축. 이 순서대로 보통 많이 풀어. 위에는 함수값만 했는데요. 이래 되겠지? 위에는 어쨌다고? 두 개 사이에 끼어 있는 거야. 끼어 있는 거는 판별식을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얘는 어째서?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두 개가 끼어 있다는 말은 요 말하고 똑같은 거야. 두 근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하고 똑같은 말이야. 두 근이
3보다 작다하고 똑같은 말이야. 두 개가 섞인 문제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풀어야 된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됩니까? 여기까지 돼서 이해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풀이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 연습 복습하세요. 복습. 자, 얘를 잘 보세요. 요 풀이가 괜찮은 풀이야. 우리가 정석적인 풀이입니다. 정빈 자냐? 앉아? 기도하고 있던데. 인사도 한 2번 했는데. 정신 차려. 자, 잘 봐. 요거를 이렇게 세 가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단 이 상황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그래프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림이 힘들었습니다. 얘를 움직여 봐야 돼. 막 이렇게 움직여 봐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얘를 재해석을 할 거야. 이 재해석만 되면 이 문제가 쉬워질 거고 재해석이 안 되면 첫 번째 방법으로 풀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쭉 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반배씩 써서 0보다 크다 범위 구해야 되고 0보다 크다 범위 구해야 되고 크다 범위 구해야 되고 요거 범위 해가지고 범위가 총 5가지가 나와요. 그럼 공통 범위를 찾아줘야 돼. 알겠니? 그래서 얘를 어쩐다고? 재해석한다고 해. 재해석한다고 해. 여기에 실근이란 말이 없어요. 실근이란 말이 없잖아. 왜 없지? 실근이란 말이 없지. 방정식인데. 뭐뭐 사이에 있지. 뭐뭐 사이라는 말은 범위야. 범위가 나왔다는 것은 실수만 얘기하는 거야. 뭐뭐 사이가 나왔다라는 것은 실수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얘를 재해석할 거라고 해. 요 식을 어떻게 재해석할 거냐면 식을 이렇게 바꿀 거야. 이렇게 바꿀 거야. 뭘 분리한 거야? 위에 있는 이 K라는 문자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풀이하기 힘들었어.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꿨어. 그래서 우리는 요놈을 식을 이렇게 바꾸고 얘를 y는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k 2x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해석이 될 거야. 두 개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어디 사이에서?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x제곱은 식을 이렇게 바꾸고 우리는 y는 x제곱이란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k 2x 마이너스 1이란 그래프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설명을 해석을 할 거라고. 됐니? 그럼 우리는 이 그림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이야? 없는 그림이야? 있어? 진아야, 이 그림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그림의 뜻은 뭐야? 2분의 1,0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해석할 거야. 뭐라고? 2분의 1,0을 지나는 직선. 유성아, 기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2k가 기울기. 그건 조심해야 돼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2k. 됐니?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다 볼 게 아니라 어디만 볼 거야? 여기만 볼 거야. 그림을 그립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디만 볼 거야? 다 볼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보겠다 이 말이야. 자, 이 그림은 100% 신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뭐에서 뭐 먹을 거야? 여기만 볼 거라고. 사일하겠으니까 끝에는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사일하겠으니까 끝에 봐 안 봐? 안 본다고 해? 그림 그리는 거야. 요 사이만 그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얼마? 2분의 1,0을 지나는 직선이야. 2분의 1,0 2점 2점 지나는 직선이라고. 2점 지나는 직선을 내가 그릴 거야. 2점 지나는 직선을 그려가지고 내가 기울기 k 값에 따라서 기울기 마이너스 2k 값에 따라서 그림이 이렇게 달라지면서 그 그림 중에 교점이 몇 개가 나오는 상황을 볼 거냐면 2개가 나오는 상황을 볼 거라고. 지금 얘를 돌려가면서 현재 기울기가 음수입니다. 기울기가 음수야. K값이 음수가 아니라 기울기가 음수에 얘를 돌리다가 교점이 2개가 나오는 상황이 있네요. 2개가 나온 상황이 있지. 눈깔이 정신 안 차려? 2개가 나오는 상황이 있다는 말은 1개가 나오는 상황도 있다는 거지. 그 경계에 대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는 요 놈은 일단 할 필요 없고 요 놈이 경계. 그리고 2점이 나왔고 그림이 조금 위치가 안 맞아. 그 다음에 다시 1개가 나오는 상황이 있겠지. 그 다음에 돌려보면 다시 어딘가에 2개가 나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야. 있다가 아니라 있을 수 있다. 왜? 이 그림은 신뢰가 돼 안 돼? 정확하게는 안 되겠지. 왼쪽은 돼 안 되는 거야? 왼쪽은 되는 거야. 왼쪽은 무조건 되는 거고 오른쪽은 계산을 해봐야 돼. 그럼 왼쪽은 어떤 점이냐면 요 점 지날 때 상황 판단 하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할 필요 없겠지. K값이 0일 거니까. 오른쪽은 어떤 상황이야? 접하는 상황을 한번 구해봐야 이 접점이 3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다 이 말 되겠지. 그리고 만약 접점이 3보다 작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계산을 해봐야겠지. 우리는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되니?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뭐 할 거야? 첫 번째 요 점이 얼마를 지나?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상황이라고. 이 점 지나는 상황.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1,1을 넣게 되면 어디다가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겠지. 요 직선이 지나니까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k. 다시 말해서 k가 3분의 1일 때 요 점을 지나네요. 그리고 이때 얼마야? 0일 때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2k니까 k값이 양수일 때 음수의 위치에 놓였던 거야. 그러면 우리는 답은 여기까지 답은 결론적으로 k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3분의 1까지. 경계는 얘는 1개, 얘도 1개. 경계 빠졌고. 두 번째 상황은 우리는 뭐 할 거야? 접할 때의 상황을 구할 것이야. 되니 접할 때의 상황은 뭘로 갈 거야? 판별식으로 갈 거야. 접할 때 x제곱 2kx 마이너스 k. 판별식 k제곱 플러스 k 0일 때 이 말이네요. 되니? 그럼 k가 얼마일 때와 0일 때 하고 마이너스 1일 때지. k가 0일 때는 요 접선을 했어. 1일 때네요. k가 1이 되면 k가 마이너스 1이네요. k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x좌표가 얼마야? 접점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접점이 1,1
1이 되네요. 그러면 3 가기 전에 접했다 이 말이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세 번째 어디를 지난다? 3,9 요 점을 지나는 것도 구해야겠지. 접할 때 한 점에서 만나고 넘어서면 두 점에서 만나니까 3,9를 지날 때까지잖아요. 3,9를 지날 때 어디다 넣을 거야? 요 식에 넣을 거야. 3,9를 지날 때 9는 3 마이너스 5k. k가 얼마다? 마이너스 5분의 9가 되는 상황이네요. 결론적으로 두 번째 상황에서 k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5분의 9까지. 마이너스 5분의 9가 더 작은 수입니다. 마이너스 1까지. 마무리는 마이너스 5분의 9부터 k가 1까지. 마이너스 1까지. 또는 k가 얼마부터? 0부터 k가 3분의 1까지가 답이 되겠네요. 되니? 자,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야. 자, 선생님이 이렇게 재해석을 했는데도 이렇게 어렵다는 것은 실제 풀이도 많이 복잡하다는 소리야. 근데 요 풀이가 훨씬 간단한 풀이입니다. 말했어요? 어쩐다고? 훨씬 간단한 눈깔이. 그럼 얘도 그대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알려줬으니까 뭐 한다고? 재해석을 할 거야. 얘를 식이 A가 두 군데 있네. 두 군데 있으니까 얘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랑 a 2x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꿀 거다고. 되니? 그럼 이 그림을 그릴 거야. 유성아 이거 뭐라고? (2분의 1,0을 지나는 직선으로 만들 거라고 해. 이 그림은 축은 1에 있고요. 축은 1 있고 y절편 마이너스 2입니다. 이러한 그림이고요. 현재 그림은 숫자가 좀 큽니다. 숫자가 지금 마이너스 2, 0, 3, 5 이게 좀 수가 커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는 뭘 지날 거야? 하나는 마이너스 2부터 0을 지나고 마이너스 2부터 0 사이에 있고 하나는 마이너스 2부터 0 사이에 있고 그러면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6이 되고요. 그림의 비율이 좀 안 맞습니다. 하나는 지금 3을 집어넣었더니 3,1이고요. 여가 3,1이고 여가 5, 수가 어마어마무시하게 크네. 요점이 얼마야? 3,1이고요. 요점이 5, 25, 10, 15, 13 많이 크네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만 그릴 거라고? 그림을 여기만 그릴 거라고. 여기만. 이 부분만 볼 거고 요 사이에서 한번 만날 거고 요 사이에서 한번 만날 거야. 2분의 1,는 2분의 1은 뭐 2니까 요 정도 2분의 1 되겠네요. 그럼 요 놈을 직선을 그어 가지고 왼쪽에서 한번 만나고 오른쪽에서 한번 만난다 이 말이야. 그럼 얘를 가지고 돌려보겠지. 돌리다가 하나는 여기서 만나야 되고 하나는 여기서 만나겠지. 그럼 실제로 돌리면 이쪽은 말이 안 될 거고 0도 말이 안 되고 오케이. 여기 지날 때 두 점에서 비로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 어느 정도는 그림을 믿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얘가 돌리다 보면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건지 여기서 끝나는 건지 모르지만 느낌상은 여기서 끝날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얘도 구해보긴 해야 된다. 우린 세 가지를 구해보면 된다. 이때의 K값, 이때의 K값, 이때의 K값. 세 개만 구해보면 얘보다는 훨씬 더 쉽게 되겠죠. 좌표 여가 얼마고 0, 마이너스 2이고요. 그럼 요 직선이 요 직선에다가 우리는 세 개의 점 3,1 넣고 그 다음에 5,13 넣고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2는 확인용. 그때 A 값을 구한다 이 말이야. 3 넣고 얘가 1이 돼야 돼. 5A는 1이야. 얘가 A가 5분의 1이에요. 5, 13, 5, 13. 그럼 9A 13. A는 9분의 13이에요. 0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는 2가 돼요. 얘가 먼저 만납니다. 얘가 나중에 만나. 됐니? 결론적으로 5분의 1부터 A가 9분의 13까지를 요놈을 기준으로 2점부터 2점 만나기 시작해서 요 점까지 2점에 만난다. 얘는 확인용으로 구한 겁니다. 등호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사이에 있고 사이에 있다라고 하니까 요 방법을 풀면 훨씬 더 편하게 풀 수 있다. 오늘은 잠깐 쉬었다가 요거 연습을 하겠습니다. 요거 연습 알겠니? 해석부터 할 거야. 두 가지 풀이를 할 거야. 알겠니?